예, 저희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어닝스 리비전의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죠. 네, 그러죠. 저희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시즌이 도래해서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포인트가 뭔지 좀 체크를 하고 시작할까요? 네, 지난주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는 IT 업종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유지가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바뀐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달간 12개월 앞으로 이제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하면서 선진국 쪽의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이익 모멘텀의 변화 추세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좁혀질 생각을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한 8월부터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선인 이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일본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최근에는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한 가지 이제 신흥국 내에서는 한국하고 대만의 이익 모멘텀이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업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대만이든 한국이든 IT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추정치의 변동폭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1.3% 정도 상향 조정이 됐지만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이익 변화, 주가 상승률 이 새로 만들어 주셔서 저번 주부터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도 한번 결과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보시면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상승률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신흥국에 속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든 러시아든 이익은 플러스지만 주가가 마이너스인 국가 쪽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 이제 이익도 약간 부진하고 주가도 여전히 부진한 국가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금 전에 신흥국과 선진국 지수를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선진국 지수에 이제 MSCI 기준으로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겪는 중국이라는 국가 때문에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물의 비중이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국가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에서도 이익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업종별로 어땠는지를 좀 볼게요. 헬스케어가 사실 선진국에서는 계속 괜찮았는데 여전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선진국 내에서도 사실 헬스케어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지난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여전히 금리가 올랐을 때 좀 주가 상승률이 괜찮을 수 있는 업종들의 소재, 금융, 산업재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내에서는 여전히 IT 업종의 좀 이익 모멘텀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내에서는 헬스케어는 여전히 마이너스 1.1%로 좀 이익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인 쪽은 에너지, 산업재, 유틸리티, I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틸리티도 이익의 규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변화율이 조금 크게 변할 수 있는 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진국과 신흥국의 업종별 이제 이익 모멘텀까지 확인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겠죠. 한국 시장은 요즘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수 내에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사실 금요일 날 보시면은 반등이 제일 셌던 섹터가 IT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완화되는 사이클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업종의 주가가 오를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4분기나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 IT 쪽이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러한 흐름이 잠깐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한국 시장에서 뭐 이익하고 주가 테이블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여전히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뭐 이쪽에 IT 하드웨어, 에너지 요 네 가지의 섹터가 이익하고 주가가 굉장히 좋은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주가 측면에서는 살짝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조금 그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한 달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네. 잠깐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이익 동향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이익 모멘텀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철강 업종이나 조선 업종도 지난주에 주가가 좋았어요. 금리가 사실 오르는 바람에. 근데 이익은 또 여전히 마이너스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익 동향을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231조 원 정도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해서 약 한 7.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사실 소폭 반등을 했지만 다른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이 안 좋아지면서 옆으로 조금 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에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반도체 업종은 사실 8월부터 이미 하향 조정이 많이 되어 온 업종이고요. 다른 업종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 형태의 이익 모멘텀 모양이 나오고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보시면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면밀하게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사실 뭐 제가 주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한 4주 동안은 이 차트 위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0.1% 정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반도체, 운송, 디스플레이, 상사, 에너지, 은행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습니다. 이제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그 HMM이 올랐거든요, 상향 조정이. 근데 사실 HMM은 보고서를 아마 뭐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 굉장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좋아 보일 수가 있지만 뭐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 면에서는 전에 철강 이야기하셨을 때 사실 유사한 피크아웃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랑 유사하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유틸리티는 계속 좀 한 종목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 한국전력이 여전히 지금 5조 원 이상 지금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랑 현대제철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사실 조금 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사실 올림픽이 이제 앞서 있잖아요. 그 앞뒤로 해서 모멘텀이 조금 붙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 레저 업종은 여전히 지금 한국은 조금 이 코로나가 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익 모멘텀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 좀 저희 추려봐야 하는 것들 위주로 좀 확인해 볼 텐데, 오늘도 반도체 준비하셨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22년도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올랐습니다. 1.5%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이익 전망치가.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하향 조정을 해왔었던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디램 가격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를 뭐 전망을 했다면 마이너스 7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뭐 현물 시장에서도 이 디램 가격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익적 네.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DB하이텍. 네, 주가도 많이 올랐죠. 금요일 날 리포트가 나오면서 보시면 추정치가 4분기도 올랐고요. 올해도 올랐습니다. 네. 이게 사실 보고서가 나오고 뭐 추정치가 오른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닌데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지금 국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한동안은 이 한국 업종별 이익 동향이 위클리 이거 잘 보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실 유사하게 주가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네, 맞습니다. 테크 이제 IT 업종 안에서도 뭐 조금 세분화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랑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두 개의 종목에 영향이 컸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OLED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진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안 좋은 업종이 이번 주에는 이제 유독 이 음식료, 필수소비재 쪽에 사실 이익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4분기에 사실 일회성이 조금 많은 섹터이긴 합니다. 이 음식료 섹터가. 그래서 뭐 제일제당이나 뭐 오뚜기, 대상, 동원 F&B 같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 사실 여름부터 꾸준하게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안 좋은 업종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향 조정이 좀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섹터가 이제 건설 섹터였는데요. 그와 반면에 아직까지 이제 음식료 기업들은 조금 더 추세 자체가 좀 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건설 업종하고 이제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진행되고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들은 또 좀 달리 볼 필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음식료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바닥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좀 유의해서 보자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넥스 리비전 여기까지 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